국민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 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직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어서 추서도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또 훈련 중에 육군에서 훈련병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앞서서 수탄 사고도 있었잖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내용이 정리됐는데요.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지난 23일 오후에요.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군기 훈련 진행 중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 후송.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죠. 치료 중에 상태가 악화돼서 지금 순직으로 좀 결정이 됐죠. 그리고 오늘 육군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일단 군기 훈련 사항이었는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것을 일단 알려졌다. 뭔가를 파악을 한 것 같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조사 중이다. 민간 경찰관이 조사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용윤 변호사. 예. 일단 여기 군기 훈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과거에 말해서도 얼차려 이겁니까 지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얼차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이 지휘관이 어쨌든 군기 확립을 위해서 군 장병들에게 이 어쨌든 정신 수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정규 훈련은 아닌 별도의 훈련.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얼차려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군기 훈련이라는 표현을 바꿨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팔굽혀펴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예. 구보를 하는 거. 예,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군기 훈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있는데 좀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육군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죠. 뭔가 좀 이 규정에 부합하지는 이 군기 훈련 사항과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을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 육군에 이 관련 규정이 있어요. 얼차려 관련된 규정. 이게 군기 훈련이거든요. 이게 신체 상태를 좀 고려해야 되고 얼차려 1회에 1km 이내 그리고 최대 4회까지. 그러니까 군장을 했을 때는 1km 이상을 가면 안 된다. 약간 뭔가 좀 위험상을 막기 위한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진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요. 군 인권센터 관계자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좀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입대한 지 며칠 안 된 훈련병에게 이렇게 완전 군장에 구보까지 시키는 이런 좀 가혹한 처사를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야 사건을 공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지면 쉬쉬하고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자, 정옥진 변호사. 네네. 일단 이 상황 아직은 조사 중이니까 아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아마 알려지겠는데 일단 이런 상황 몇 가지 뭐 얘기 설명도 들었고요. 어떤 정황이 있다는 것도 보는데 지금 어떤 점들이 문제로 좀 보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결국은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규정에 병영 생활 규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군기 훈련 실시 요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기가 뭐냐면 군대의 기강이란 뜻이고요. 얼차려는 뭐냐면 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정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차려란 말은 정신 차리란 이야기예요. 정신을 차리게끔 뭔가 훈련 형태로 뭔가를 한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군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끔 일정한 뭐라고 그럴까 명령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게 군기 훈련인데 이걸 쭉 보면은 그 피교육자나 그 피대상자의 병영 생활 상태, 그다음 무엇보다도 체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 때는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조금 체력이 딸린다 그러면 저도 방위 나왔는데 방위나 뭐 이런 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약간 이 인구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군 그렇죠. 자원이. 그런데 예. 지금은 거의 대부분 현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병 마찬가지지만 1병과 2병은 예. 아직 적응하기 전이고
상병과 병장은 어느 정도 군에 익숙해졌으니까 그 군기 훈련의 방법도 일병하고 이병이 다르고 상병하고 병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병, 이병들은 그 뛴걸음, 달리기죠. 예. 이런 것들 단독 군장으로 뛴걸음 할 때 1회에 2km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상병, 병장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적응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4km. 근데 지금은 훈련병이에요. 훈련병이니까 일병보다도 사실은 더 좀 조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날씨도 뭐 갑자기 좀 더워졌나 뭐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그 변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정확한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짐작을 하거나 단정하거나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 분명하잖아요. 이경민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떤 점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금 말을 하는 게 6명이서 같이 이런 군기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6명이 같이 군기 훈련을 하다가 나머지 5명은 이 지금 사망한 이 훈련병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이제 목격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집행하고 있는 그 간부한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군 인권센터에서 내놓은 설명, 뭐 주장일 수도 있고 어떤 설명인데 거기에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진을 해서 이제 상태를 살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치를 과연 제대로 적극적으로 취했는가? 그래서 뭐 그런 걸 알고도 이거를 뭐 그대로 이제 꾀병이라고 봐서 이행을 하도록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도보만 한 게 아니라 구보까지 시킨 게 또 맞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또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또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또 이런 말도 나오기도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신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체력적으로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가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 군기 훈련을 할 때에도 어쨌든 그 훈련을 받는 대상자의 그 상태를 살펴서 그 상태가 이제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군기 훈련을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실시를 했다면 조금 이 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과실이 있다,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 요건 이제 이런 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과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 곳인데 어떤 주장이 좀 나왔는데요. 뭐 여기저기 이제 알아본 결과겠죠, 이게요. 훈련 중에 한 훈련병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훈련병이 집행 강부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처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직은 일단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점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저런 상태에 있으면은 제대로 이제 어쨌든 조치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지 않도록 이제 했어야 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망에 대해서까지 이제 뭐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미필적이나마 약간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이게 조금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조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혁신 변호사는 만약에 이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 군형법에 형법 말고 군형법 있지 않습니까? 군형법에 이제 군인들이 대상이 되는데 가혹행위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정도면은 군형법상의 가혹행위죄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 형법에는 뭐 가혹행위치사가 있는데 가혹행위치사죄가 되려면 수사기관 같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혹행위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군인 같은 경우에는 가혹행위치사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혹행위에다가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건데 결과가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사실 좀 커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하여튼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니까 뭐 아직은 뭐 섣불리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이 숨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 또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사실은 훈련받는 훈련병도 그렇지만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더군다나 자대 배치도 받기 전인 훈병 상태에서 옛날에는 훈련병을 훈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병 같은 경우에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거는 육군 자체에서 좀 전반적으로 오히려 육군 자체 군기가 빠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훈련받는 훈련병들의 군기가 빠졌다고 군기 훈련을 갖다 시켰는데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 규정 위반 따지기 전에 육군 자체에서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이란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고의 군기는 최고의 안전 아닐까 싶은데 이게 지금 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